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2638-3966번이나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유익한 정보들 또 궁금하신 점들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캐리 트레이드는 뭐부터 시작하죠? 역시나 네. 기초를 좀 짚어드리고 이런 투자자분들이 캐리 트레이드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한 번 더 사실 지난 시간에 한번 곱씹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Q&A 시간이겠네요. 네. 자, 이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정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캐리 트레이드는 어떤 특정한 상품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거래에 대한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낮은 쪽의 금리가 낮은 쪽에 대해서 자본을 갖고 와서 높은 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거래에 대한 기법을 다 캐리 트레이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캐리 트레이드는 바로 이 롤오버 이자를 받는 것이 핵심인데 결론부터 쭉쭉쭉 좀 짚고 넘어가면은 계약을 체결하고 청산하지 않으면 날짜를 넘기게 되죠. 이 포렉스 시장은 파생상품 시장이라는데 매일매일 만기가 도래돼서 매일매일 롤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 롤오버에 대한 마진을 금리 차이만큼 지급되는 이자를 바로 롤오버 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만을 갖고 수익원으로 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FDM이라는 기관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 이 지급은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저희 방송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유로 대 달러에 대한 롤오버 마진이 가장 높습니다. 이 가장 높은데 얼마 정도 나오냐? 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6에서 7.5달러 정도가 롤오버 마진으로 지급이 된다. 그런데 통화상이 뭐 유로 대 달러만 있는 건 아니겠죠. 통화상마다 조금 다르고요. 더 다른 것은 FDM마다 같은 통화상에 대한 종목을 체결을 한다고 해도 조금씩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롤오버 이자는 매일매일 지급이 되고요. 1년 기준으로는 360일. 통상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치에 대한 이자는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3일씩 한꺼번에 입금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개괄적으로 짚어드렸는데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래 이자가 나오는 건 알겠어. 그 다음에 유로 대 달러 체결해서 이자를 받는 것도 알겠고 이게 매일매일 나온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과연 캐리 트레이드를 파생상품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이자가 지급이 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자가 지급되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죠. 금리 차이만큼 발생이 되는데 이 금리 차이에 대한 롤오버 이자를 주게 된 어떤 원천적인 내용들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자, 계속해서 유로 대 달러라고 기준을 두면은 이게 양방향 계약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고요.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 금리는 2.5%죠. 유로 금리는 마이너스 0.4에서 0%입니다. 자, 금리에 대한 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갭에 대한 조정을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안 하게 되면은 누구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겠죠. 이 계약 구조상 또는 상품 구조상 매수 포지션을 체결하게 되면 달러를 조달해서 유로에 투자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고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유로를 조달해서 달러에 투자되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롤오버에 대한 갭이 이 매수 포지션에서는 지출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매도 포지션은 지급을 받는 구조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쉽게 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인 질문들이 나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드는 퀘스천, 롤오버 이자는 받는다. 거래 내용과 상관없이 계약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격 변동하고 상관없이 나오는데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이 유로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매도 포지션은 내려가야 내 돈이 되는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 근데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이 나는 구조에 대해서 상기시켜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로에 대한 통화 선물로 매수를 걸어 놓습니다. 매수를 걸어 놓는데 이때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여기서는 손실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손실은 여기서 수익이 되는 그래서 두 개에 대한 상계 처리를 통했고 0%에 가깝게 지향하는데 증거금에 대한 변동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금을 계속 왔다 갔다 시켜주면서 원금은 보존하되 이 내용은 받게 된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매수와 매도 양방향으로 체결을 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 대한 시장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통화 선물에 대한 유로에 대한 시장하고 그다음에 유로 대 달러에 대한 시장의 가격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 가격 같은 기준을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그 종목임에 추종하는 이 차트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 가격에 대한 갭을 BP라고 표현합니다. 베이시스 포인트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은 만기가 있고 FX는 만기가 계속 매일매일 발생한다고 했죠. 자, 선물은 통상적으로 3개월 단위로 만기가 오게 되는데 이게 FX 차트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선물이다. 그러면 차트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계속 똑같이 간극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만기가 다가올수록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렴을 하는 구조로 갖게 돼요. 처음에는 이 간격, 즉 BP가 갔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이 선물 만기에 다가올수록 어떻게 된다? BP에 대한 갭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갭을 계속 이 간극과 똑같이 보존을 시켜주지 않으면 손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또 되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 포인트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힘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거래된 기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자,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롤오버를 받는, 그리고 그 롤오버로 수익을 내는 원천은 바로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 리스크 해지하는 방법,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 수익은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수익에 대한 갭을 조정하는 방법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충분히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만 알아도 캐리 트레이드의 절반을 이해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뭐 계속 반복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네. 근데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투자처는 우리가 이제 그 백조가 호수 위를 유유히 갈 때 밑에서는 열심히 갈퀴질을 하는 것처럼 24시간 돌아가요. 또. 그렇죠. 예, 전문가들이 리스크 해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그냥 정해져 있는 이자를 매일매일 수취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구조인데, 자, 이 정도만 알아도 반은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안전함을 추구하는, 무위험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안전함을 추구하는 이 캐리 트레이드를 어떤 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면 좋겠다. 자, 장기 투자가 싫으신 분들은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늘리는 방법인데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리스크를 계속 희석해서 장기를 끌고 간다면 가능한 방법이긴 한데 너무 지겹습니다. 그리고 내가 5년 뒤에, 6년 뒤에 돈을 쓸지, 1년 뒤에, 2년 뒤에 돈을 쓸지 확정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싫으신 투자자분들이 바로 이 캐리 트레이드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밑에 예시를 달아놨는데 그냥 예를 든 거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한번 더 해드리는 걸로 하고 타이틀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금리는 싫고 고위험도 싫은 투자자. 욕심쟁이입니다. 저위험은 싫은데, 저금리는 싫은데, 그럼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데 저위험을 원한다. 이런 투자분들 계실까요? 이런 투자분들은 계시는데 이런 상품이 있을까요? 실은 그런 상품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데 요즘에 이제 금융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중위험 중수익, 네. 뭐 그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이거 저금리는 고금리에다 저위험. 그거는 실은 욕심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없습니다. 상품이 없어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캐리 트레이드도 추구하는 게 중수익의 저위험이겠죠. 중수익의 저위험.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는 절충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로 꾸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로 이제 이런 투자자분들은 예금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세요. 금리가 너무 짜지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안전도를 최고선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런 분들이 캐리 트레이드를 좀 바라보면 좋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퇴자금의 분산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 자, 은퇴자금은 지켜야 될 돈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노동력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리타이어먼트를 했다, 은퇴를 했다. 돈을 물론 이제 소일거리로 돈을 얼마 용돈 정도는 벌 수 있겠지만 이후에 나의 삶을 책임지고 의료비를 책임지고 뭐 가족에 대한 어떤 사용처라든지 비용을 쓸 수 있는 돈을 책임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고수익을 추구했을 때 고위험을 끼고 간다면은 하지 말아야 될 방법 중에 바로 하나가 이 몰빵 투자 혹은 고위험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은퇴 자금의 분산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분들이 한 가지의 포트폴리오 한쪽에 치우쳐지면 안 된다 그랬죠. 캐리 트레이드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은퇴 자금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다 뭉치면 안 된다. 다 뭉치면 안 된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찾는 투자자분들이 좀 한 번쯤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1년 단위든 금액이 좀 커진다면은 뭐 분기 단위든 반기 단위든 정산했을 때에 충분히 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자금의 분산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 때 이 캐리 트레이드와 브라질 국채 신탁을 섞어서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한 가지의 투자처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가 실은 투자자. 이건 사실 어느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뭐 투자를 하면서 주식시장 막 죄송합니다. 막 미친 사람이 막 널뛰듯이 막 확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걸 게임처럼 좋아서 웃으면서 막 시장에 들어가고 막 하시는 분도 없을 거란 얘기예요. 없겠죠, 당연히. 내 돈이 걸려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데 그 변동폭이 아무리 크든 간에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고 이것과는 별도로에 대한 수익원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겠죠.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좀 덜 받겠죠. 장이 요동치면 혹은 시장이 변경이 되면은 스트레스를 누구나 받습니다. 하지만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바로 캐리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투자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가 싫은 투자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이나 펀드나 딱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맛봤다. 이런 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를 한번 맛본 분들이 취하는 행동이 딱 패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예 투자를 안 하거나 아니면 더 넣어서 그렇죠. 복구를 하려고 하거나 그냥 나는 투자 안 해. 그래서 어디를 가요? 은행을 가죠. 그러면서 다시 또 저금리는 싫어하는 또 그런 형태로 아까 2번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영원히 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리한 투자를 더 강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구를 하려다가 보니까 더 무리하게 되고 그 얘기는 손절을 못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만회 대책을 스스로 투자를 진행할 때 세우지 못했던 분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좀 말 그대로 영원히 손실을 볼 때에 실패를 맛봤다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 시간을 두고 가야 된다. 그런 분들이 복구의 용도로 뭐 다시 주식 안 하실 수는 없겠죠. 이미 해보셨던 분들은 다시 하기 위해서라도 원금은 차지를 하고 다시 가야기 때문에 실패를 맛본 투자자들이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원금을 다시 복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투자자 혹은 그냥 캐리 트레이드로 수익을 이제 보존하고 다시 뭐 재투자를 다른 쪽으로 진행한다. 뭐 이런 분들이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특히나 질문들도 많이 던지십니다. 이런 질문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이런 투자에 대한 성향인데 한번 이 사례에 맞춰서 투자가 가능할까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 전화 02-2638-390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고민거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몇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으세요?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생소하기도 하고 또 직접 이제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저를 만나는 분들도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꽤 아마 물어볼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패턴은 한 6개 정도 되는데 이게 뭐 한두 번 나왔던 질문들을 뽑아온 게 아니고요.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저희가 갖고 나온 겁니다. 많이 나왔던 질문들. 자, 첫 번째 퀘스천은 캐리 트레이드는 매매 차익을 추가로 노린다. 이거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매매 차익을 추가로 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매에 대한 손실을 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그냥 그대로 노출시킨다? 그것도 아니죠. 매매 차익을 노리지 않는다는 뜻은
우리가 예측했던 방향대로 움직였을 때의 차입금이 어딘가에서는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노렸던 방향성에 대해서 손실이 생겼을 때 어딘가 수익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두 가지의 루트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FX와 통화선물. 자, 이쪽에 리스크를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매도 포지션을 취했을 때의 방향성이 내려갔다. 그러면은 롤오버 마진도 받고 이 매도에 대한 이 매매 차익도 받겠죠. 그럼 추가로 노리는 기법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올라가 버리면 손실이 생기죠. 무조건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이 나는 이 상승했을 때 수익이 나는 폭을 이쪽으로 상쇄를 시키기 때문에 여기서의 수익은 여기서의 손실, 여기서의 손실은 여기서의 수익. 이거는 물론 가격 변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매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가격 변동에 대해 체크를 했을 때 우리는 0%에 지향하게 한다. 다만 이거랑은 별도로 뭐예요? 롤오버 이자 받는 마진을 취한다. 이게 수익원이다. 이게 수익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퀘스천. 무조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해지하는 비용까지 총해서 계약 체결 비용은 하나로 따지면 1,400에서 1,500 정도입니다. 이제 뭐 미화로 따지면은 USD 12,500에서 12,600 정도. 12,55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절대 진입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한 계약당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계약만 체결해 놓으셔도 6에서 7달러 곱하기 36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빼기 비용, 수수료, 세금 이런 것들이 빠지겠죠. 예, 이게 바로 실효 수익률인데 이 정도의 자금으로 이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뭐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가져가는 베니핏은 이런 비용을 제외한다면은 10에서 한 12%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매일매일 이자를 빼도 되나? 뭐 가능은 한데 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금처럼 혹은 일수 찍는 것처럼 연금 내가 이 이자를 빼가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계약을 더 칠 수 있는 여력을 빼가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너무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해서 진입장벽을 낮춰서 투자를 했는데 매일매일 이자를 빼면은 이자 자체가 7,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뭐 이렇게밖에 안 될 겁니다. 돈에 대한 효용 가치가 떨어져요. 100만 원이 있을 때 내가 돈에 대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과 10,000원 있을 때 돈에 대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 원금 보장이 되나? 이것도 욕심이죠. 보장이 될까요? 그런 상품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투자라는 투자이기 타이틀이 때문에. 붙게 되면 NPL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완전 원금 보장은 아닙니다. 다만 아니죠. 고위험 시장에 뛰어드는 내용을 갖고도 원금 보장에 가까운 무위험을 추구한다. 다만 완전 원금 보장은 아니다. 원금 보장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적금, 예금, 즉 은행에서 판매되는 수신 상품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캐리 트레이드는 금융 상품이다.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잠깐 앞단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캐리 트레이드는 여기 지금 듣자가 빠졌네요. 캐리 트레이드는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거래에 대한 행위를 지칭한 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다. 어떻게? 금리가 낮은 쪽에 자본을 조달해서 금리가 높은 쪽에 투자 행위를 진행해 차익을 노리는 것. 뭐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금리가 은행 금리가 6, 7%대, 대출 금리가 법정 최고 금리가 48%일 때 일본의 금리가 1, 2% 혹은 0%였습니다. 대출 금리. 자,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죠. 그리고 대부업체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부업체로 돈을 꿔주기 시작하죠. 대출을 내보냅니다. 48%의 이윤을 얻어요. 뭐 20%대 이윤을 얻는 사람도 있겠고 뭐 10몇 %대 이자가 나온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돈을 갖고 일본의 대출을 자금을 조달했던 갚아야 될 금리는 어떻게 돼요? 1,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차익금이 뭐다? 다 회사의 수익으로 남게 된다. 이 행위조차도 캐리 트레이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이 아니고요. 거래 기법 중, 거래 방법 중에 자산 운용 방법 중에 하나가 캐리 트레이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포렉스 시장과 외환 통화 시장에서 저희가 이 기법처럼 운영을 하는 방법이 바로 캐리 트레이드다. 거래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고요. 포렉스 시장과 통화 선물 시장에서 포렉스에서 발생되는 금리 차에 대한 마진을 얻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액 투자자일수록 유리하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롤오버 마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유리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유리합니다. 자, 장점이 있죠. 장점 첫 번째는 유지증거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리스크 대처에 더 능동적이에요. 그리고 원금을 지켜야 할 기법들이나 보다 다양한 형태로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당한 고액의 경우에는 롤오버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4에서 5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자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계약을 한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계약으로 시작을 했다. 4, 5개월 지나니까 11계약을 했다. 여기서 또 한 3에서 4개월 지나니까 또 12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처음에 10계약을 놓고 360일이 됐을 때보다 이렇게 계약수를 늘려가면서 360일이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다만 1, 2%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안정성을 도모하거나 수익을 높일 때에 고액 투자는 반드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데서 손해를 보거나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유리한 점은 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이게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 중에 6가지를 뽑아봤는데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저희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투자하면 돼?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돼? 다 좋습니다. 무료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고민거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